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타픽으로 그 첫 번째 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미증시에서의 이 CPI 충격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도 이창원의 타픽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CPI의 충격, 증시 전망은 이 내용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창원 매니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성장주, 반도체주 중심으로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 네. 제가 이제 오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지수가 양대 지수가 모두 안 좋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아까 오전에 드렸는데 네. 지금 점심 때 지금 답변 드린 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뭐 작가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지금 언론에서 충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는 이제 3.4%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예상치보다 0.1%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내용이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다 보니까 CPI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다라고 사람들이 사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제 하락을 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지만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할 수 있지만 시장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은 풋에 베팅을 하거든요.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데 그 프리미엄을 매도하는 기관 외국인들은 당연히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오히려 하방 베팅하는 개인들이 많을수록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오늘 장 시작 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성장주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후 강을 기대해보면서 더 나은 오후 시장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시죠. 자, 반도체, 자동차 사는 외국인 따라 살까 내용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이 추세 추종과 추격 매수의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산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네. 그냥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추격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추세 추종이라는 말은 그 종목이 올라갈 때 상승 추세를 탔거나 아니면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기존 매물대를 벗겨내면서부터는 종목의 관성에 의해서 종목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하고 사는 게 바로 추세 추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추격 매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서 매매하는 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 살까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추세 추종보다는 추격 매수 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저 또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하지만 그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20% 급등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급등이 단기에 나온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세 변동은 없는데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현재 주가와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그 평단가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은 만약에
저도 사고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도 매집하는데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저 또한 물리는 거겠지만 기관 외국인들도 물리게 돼버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좀 인위적으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의 그 매매를 이제 추종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창원 매니저가 가장 잘하는 게 이 추세 추종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전략 가지고 왔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창원의 탑픽에는 어떤 종목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이 4월 8일 날 매수해서 4% 수익 이어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이소페타시스 오늘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PCB 쪽으로 봤는데요. 오늘 그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반도체는 안 죽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에서도 유일하게 오른 게 엔비디아 쪽입니다. 빅테크 중에. 네. 그래서 이런 흐름 기조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장주가 최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주들이 한번 추세를 잡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상승도 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 종목이 바로 그 추세 추종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미 고점이지 않나 싶었는데요. 저희가 3월 26일에 매수해서 벌써 44% 수익 이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저 또한 오늘 아침에 수익률 대회에서 신규로 또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어요. 네. 그만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차트만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왔으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어떤 그 성장주가 거기에 이제 시대 흐름을 타서 주도주로서 1등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 함부로 고점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현재 시장의 1등주고 그리고 여전히 기관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는 뭐 15만 원 목표가 터치하고 또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1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함께 추가적으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종목까지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그럼 이러한 수익률 오늘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매집픽 먼저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4 인터넷 은행 관련주인 더존 비즈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좋은 비즈온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토스가 누가 될지 관심이 아주 뜨겁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은행 하면은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를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 네. 여기에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묶여서 또 최근에 급등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존 비즈온이 바로 이제 더존 뱅크를 이번에 설립을 해서 제4 인터넷 은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더존 비즈온은 우리가 이제 기업 ERP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중소기업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더존 비즈온만의 특화된 어떤 인터넷 은행이 설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매일매일 그 이제 저금을 하면 매일 이자를 나눠서 주는 이런 네. 좀 굉장히 좀 그 기존 인터넷 은행과는 기존 은행과는 다른 굉장히 좀 그 신박한 네. 그런 그 서비스도 있는데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업 ERP 서비스를 활용해서 약간 기업 은행의 인터넷 버전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그런 특화된 그 인터넷 은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시중 은행하고 정책기관 대기업
이제 주주사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또 유력한 또 은행이 또 이번에 더존비존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내에서 더존 비존에 대한 수급 역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매수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급등 눌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그 상승 때는 59,200원을 찍었는데요. 네. 이 59,200원은 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맞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그 밑에서 매집 작업이 앞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6만 원은 뭐 한 90% 이상은 뚫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원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 6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걸리는 가격에 특정 호가에 상당히 많은 뭐 이제 이런 그 조단위 종목들은 한 호가에 뭐 50억, 100억씩도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 더존비존을 핸들링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 밑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뭐 날짜 잡아서 이제 6만 원을 돌파를 시키겠죠. 그날이 또 급등이 나오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돌파하는 뭐 딱 6만 원을 오늘 돌파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매집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한번 사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 더존비존은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는 게 현명할까요? 가격을 제가 좀 다시 가격을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더존비존은 제가 가격을 그 지금 13만 5천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현재 지금 그 5만 7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8만 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매집주 더존 비존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든 전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는 급등주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픽도 지금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급등픽은 바로 유리 기판 쪽으로 캠트로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계속해서 시장에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죠. 캠트로닉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는 제가 여기서 이제 필옵틱스나 그다음에 YC캠으로 또 큰 수익을 냈던 종목들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워낙 유리기판 쪽이 핫하다 보니까 후속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트로닉스를 준비를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유리 원작, 뭐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기술이 지금 쓰이냐, 뭐 물론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기사가 나왔겠지만은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필옵틱스나 YC캠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만으로도 100%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이런 내용으로 네. 시장에서 테마로 묶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우선은 그 유리기판 관련주 후속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이미 유리기판 관련주로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 차트상으로 이 급등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좀 흔들기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한번 고점 찍고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밑에서부터 물량 잡아서 지금 그 직전 3거래일에 물렸던 개인들을 탈출을 시켜준다라는 얘기는 뭐 주포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한번 20일 정도 눌린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바로 탈출시켜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더 올리겠다. 좀 급하게 이런 그 유리기판의 테마가 끝나기 전에 급등시키겠다라는 주포의 의지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1,800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급등픽 캠트로닉스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제시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밴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목요일이라 공개 방송은 없고요. 네. 지금 그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항상 시황과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 신문 스크랩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또 다 무료로 또 제가 컨텐츠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서 항상 원칙 매매 그리고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2차원의 탑픽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규준 매니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